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그동안 파란TV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이야기로 채워왔는데요. 이제부터는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법률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법률과 관련한 시사적인 소식이 올라오거나 제가 법원에서 법률상담위원으로 일하면서 접한 특이한 사례들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와 그 해결 방법 등에 관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지나갔잖아요. 추석이 끝나고 요즘 공중사무실에는 유언 공증을 하는 분들이 또 유언 공증에 관해 문의해오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합니다. 명절 때 부모와 자녀들이 만나서 재산의 상속과 관련해서 많이들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노인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이 정한 유언의 5가지 방식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유언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사망한 후의 일에 관해 미리 유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만 17살이 안 된 사람이 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은 법이 정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유언을 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법은 유언을 할 수 있는 10가지 사항을 명시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행위, 친생 부인, 인지, 후견인 지정, 미성년 후견 감독인의 지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의 설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적 전문 용어라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10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거나 자녀들에게 우애 있게 살라는 내용 등의 유언은 법률이 정한 내용이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후손들에 대한 당부와 유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망 전에 피해 사례나 억울함을 써놓은 유서도 수사의 증거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유언은 법이 규정한 방식에 맞게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5가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법이 이처럼 유언에 관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유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유언의 5가지 방식에 관해 살펴볼게요.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타자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인데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본인의 성명을 말하여 이것을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사람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요. 공증인이 이것을 필기한 후에 이 필기한 내용을 낭독하여 그것이 유언자의 말과 일치한다는 것을 유언자와 증인들이 확인한 다음에 작성된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언 방식이고요.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바로 위에서 말한 유언공증입니다. 다음으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이름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밀봉한 부분에 도장을 찍은 후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그것이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각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봉투 표면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앞의 4가지 유언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증인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그 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이를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그 문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언은 반드시 이들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유효한 유언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5가지 방식에 해당하지 않거나 각 유언 방식에서 정한 요건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임종 전에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는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 직전에 유서를 써놓았다 하더라도 자필 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유언도 무효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유언사항 10가지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유언자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유언자의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유언자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유증이 유언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는 부모 사망 후 자녀들에게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이나 아들 위주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나 지금은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녀들 간에 벌어지는 법적 분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부모들은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자식들의 우애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언으로 미리 재산을 분배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정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변호사 앞에서 하는 유언 공증입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편중해서 분배할 경우 부모의 사후에 더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우애를 위해 부모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능한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유언에 대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상속 순위와 상속 지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도 발언합시다. 또 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됐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